자, 테마 10 산화 환원 파트의 문제들, 내용 문제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필수 예제 총 3가지의 필수 예제가 있는데, 이런 필수 예제들을 다뤄보면서, 여기 산화 환원에서의 중심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관한 간단한 이해와,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 있어서의 산화수의 결정법에 관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과 내용들이야. 알겠지? 핵심은. 그것만 우리 정확하게 좀 봐주면 되겠고요. 자, 필수 예제 10-3. 건국대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필수 예제 1번하고 3번이 같은 해에 2016년도 건대 모의논술 문제로 출제된 문제거든. 그래서 1, 3번이 같은 제시문에 소논제 2개가 서로 이제 다른 소논제 2개가 요 단어 하나에 같이 있으니까 1번과 3번을 먼저 같이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10-2번을 두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사항. 혹시라도 이 중에 건대 시험 보려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대 모의논술 온라인 모의논술 시험이 지금 아직 접수하고 시험 기간 중이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그 건대 모의논술을 한번 보실 분들은 건대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 개인별로 모의논술을 신청해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는 건대 모의논술,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사실 많지가 않거든. 알겠지? 그래서 메인 학교로는 뭐 성대, 중대, 경희대, 그 다음에 건대 요 4개 학교 정도가 사실 과학논술을 보는 메인 학교들이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건대 수리 문제도 그렇게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어지지는 않지만은 건대 모의논술은 한 번쯤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수능 전에 볼 수 있는 논술 시험 보는 또 학교들 중에서 메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게 건대하고 현재 남아있는 게 건대, 홍대, 가톨릭대 뭐 이런 정도거든. 뭐 이화여대나 뭐 이런데 다른 데를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각자 개별적으로 좀 신청해서 한 번쯤 시험을 봐 보시고 그 자료들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들 답안 개별적으로 쓴 답안에 대해서 첨삭까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지? 자, 참고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될 때 하루 정도는 시간을 쏟아야 되니까는 한 3시간 정도는 100분 정도 아마 시험이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2-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아마 3시간 정도는 시간을 쏟아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될 테니까는 그렇게 알고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준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그냥 보기 싫어서 떠났나? 갑자기? 야, 말도 없이. 자, 여하튼 필수 예제 10장 10-1과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제시문 가. 자, 18쪽의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모두 채워져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소와 결합하지 않고 주로 1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비활성 기체들은 다른 원자들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자, 원자들이 전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공유하여 화학 결합이 형성되면 화합물 이루는 원자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도록 화학 변화가 진행되어진다. 옥텟 규칙에 대한 설명이지. 화학 변화의 기본적인 원리와 제시문 나. 구조식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화학식을 말한다.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결합을 단일 결합이라고 하며 단일 결합은 한 줄의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이중 결합은 두 줄의 결합선으로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한 삼중 결합은 세 줄의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예준이 계속 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연결이 끊어졌다가 잘 안 들리나? 다른 분들은 뭐 지금 연결에 이상 있는 분은 없죠? 그래.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탄소에 수소 3개가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탄소의 단일 결합, 탄소의 이중 결합, COH의 카르복시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아세트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로서, 구조식 예시로서. 제시문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원자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공유결합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였다고 가정할 때. 자, 공유결합은 실제로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 그치? 그래서 공유 전자쌍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의 적당한 세기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온 결합에 있어서는 이온 결합에서 이온끼리 결합하는 이온이 되고 안 되고의 플러스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는 것들은 확실하게 전자를 가져가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이온이 되는 거는. 그치? 전자를 확실하게 내놓거나 확실하게 받아서 완전히 전자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원소가 전자를 갖다가 완전히 가져오거나 전자를 아예 그냥 버려버리거나 이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데 비해서 공유결합은 전자를 완전히 버리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유결합을 이런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와 환원이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가정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가정들 공유결합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더 큰 원자로 공유결합 전자가 완전히 이동한다고 가정하자. 심지어는 어디까지? 탄화수소 화합물에서 탄소와 수소 사이에서도 전기 음성도 차가 작게라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때 무조건 어느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놈 쪽으로 그 전자가 이동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자는 거야. 즉 공유결합 자체도 산화환원 반응을 이야기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이온처럼 그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다루자. 이런 가정이 꼭 들어갈.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유결합에 대한 산화수를 갖다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는 내용들을 서술하실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전자를 가져온다, 전자를 버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가정한다라는 표현을 갖다 정확하게 서술해 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각 원자에 할당된 전하의 수를 산화수라고 한다. 그래서 산화수를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 어떤 가정을 쓰고 있습니다. 산화수는 공유결합 물질의 원자 사이에 주고받은 전자의 수로 나타내며 전자를 잃은 상태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 나타내고 전자를 얻은 상태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물 분자에서 산소는 수소보다 자, 산화수에 관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제시문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물 분자에서 산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전자쌍을 모두 산소가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산소는 2개의 수소로부터 2개의 전자를 얻은 것이므로 그 전하는 2-가 되어지고 수소는 전자 1개를 산소에게 준 것이므로 그 전하는 플러스 1이다. 그리고 보통 요거 쓸 때요. 플러스 전하가 되는 것은 보통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해 주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될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 쓰다 보면. 보통은 다 붙여줘야 돼. 알겠지? 원래는 다 붙여줘야 되는데 간혹 쓰다 보면은 플러스는 플러스 1이라고 오히려 붙여주고 전자를 가져가서 그 전자를 가져간다고 가정되어지는 놈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안 붙여서 그냥 숫자로만 표시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니까 그런 표시들에 헷갈리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긴 바라요. 문제에 따라 다르니까 그분은. 따라서 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고 산소의 산화수는 2이다. 2-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2라고 그냥 쓰기도 해. 자, 그림 2, 물 분자의 구조와 전자의 분포 해가지고 간단한 예시의 그림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63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0-1번 문제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세트산 분자의 구조에 있는 탄소 원자를 각각 1번 탄소, 자, 산소와 결합한 쪽의 탄소를 1번 탄소라고 하자. 그 다음에 2번 탄소, 수소와 결합한 쪽의 탄소를 2번 탄소라고 하자. 자,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이미 문제에서 보여줬어요. 두 탄소 원자의 산화수를 비교 설명하시오. 두 탄소 원자의 산화수를 비교 설명하시오. 단 HCO의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서 뭐 아주 기본형의 문제지 사실은. 그치? 제시문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는 1번 문항이야. 전형적인 1번 문항이야. 그래서 탄소에 수소가 이와 같이 결합되어 있고, 자, 지금 요 산소와 결합한 쪽에 탄소를 갖다 1번 탄소라고 하자 그랬어. 그 다음에 수소와 결합한 쪽의 탄소를 2번 탄소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쓸게요. 자, 먼저 뭐부터 정해줘야 돼? 바깥쪽에 있는 수소부터 정해줘야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거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놈부터 우선해서 먼저 배분을 해주는 거야. 알았지? 요령이야. 기본적으로 산화수를 배분할 때 하나의 공유결합 분자 내에서 산화수를 배분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놈과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산화수를 결정을 해주고 중간 부분에서의 중간 정도에서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것들은 그 주변 가장 큰 놈과 작은 놈들의 산화수에 따라 가지고 적당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H 플러스 하나 가장 작은 전기분자 가장 작은 H 플러스 H부터 본다면 H 플러스부터 이렇게 가장 작은 전기 음성도를 가지는 H 플러스부터 결정하자. 자, 그 다음에 산소는 2-를 가져야겠죠. 그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여기 플러스 1이 있어. 자,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탄소들을 결정해 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경우에는, 지금 요 C2 같은 경우, 여기 첫 번째 탄소 같은 경우 어때? 2 마이너스에. 지금 여기가 2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하나니까 마이너스 하나가 남지? 그치? 마이너스 하나를 갖다가 누구한테서 가져와야 돼? 여기 C1으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하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개니까는 여기가 플러스가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더 추가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여기 있는 탄소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C2에 대해서 한번 보자. 요 C2는 이제 3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H 플러스, H 플러스, H 플러스, 3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 3 마이너스, 3 플러스 해놓고 보니까는 이 둘 사이에 차가 있어, 없어?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중심 원소, 중심이라고 하면 중간이지, 그치? 중간의 원소들로, 그, 산화수를 결정하는데, 산화수를, 정하고, 최종적으로 뭘 확인해야 돼? 전체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그치. 전체 산화수의 합이 0이 되도록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미 0이 되도록 조절을 했고 여기서 이미 0으로 되도록 조절을 했기 때문에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일부러 뭐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아요? 산화수의 차가 없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0이 되어지는 것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수 결정할 때. 됐죠?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는 부분 있어요? 자, 없으시면은 바로 넘어가고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탄소는 수소보다 이제 실제 답안에서는 탄소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H와의 공유 전자쌍은 모두 탄소가 공유 전자쌍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탄소와 산소 사이, 제시문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탄소와 산소 사이는 전기 음성도가 작으므로 산소와의 공유전자쌍은 모두 산소가 공유전자쌍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야. 알겠지? 자, 한편 O와 H 사이의 결합에서 역시 모두 산소가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탄소와 탄소의 공유전자쌍은 양쪽의 전기도가 같으므로 서로 절반씩 전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전기차가 0이니까 그치? 전기차가 0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중심 원소로 보는 거는 항상 분자 내에서 산화수를 마실 때 중심 원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또 어떤 것들이냐면 뭐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데 결합되어 있는 두 물질의 산화수가 두 물질의 원소가 같거나 혹은 전기 음성도가 같은 물질들 같은 원소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중심 원소로 놓고 그 둘 사이에서는 산화수 교환이 있다 없다? 산화수 교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전체를 맞춰주면 돼. 아파의 문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돼 있고 C가 C1이 첫 번째 1번 탄소가 3 플러스로 플러스 3로 그 다음에 2번 탄소가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진 거 확인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필수 예제 10의 3번 페이지 66페이지 내용들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수소, 산소의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중성의 탄소 화합물로서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플러스 2, 0, 2가 되어지는, 여기서 2는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야. 2가 되는 가장 간단한 화합물의 구조식을 각각 제안하시오. 자, 첫 번째, 자, 산화수가 2와 0과 마이너스 2가 되는 가장 간단한 화합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의 구조식을 제안해라. 각각 제안해라. 즉 플러스 2가 되는 것, 0이 되는 것, 2가 되는 것. 요 각각을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CHO의
세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중성의 탄소 화합물에서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보다 더 큰 플러스 값을 가질 수 있냐. 그런 것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봐라. 자, 요구사항이 두 가지다. 두 가지인데 앞에 1번 문제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형태의 문제지. 그치? 1번의 기본적인 산화수 개념을 이해했느냐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적당한 산화수, 문제에서 지정한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실제로 구조식으로 나타내고 찾아내는 거. 알겠지? 자, 단 여기서 가장 간단한 구조란, 이것도 이제 또 그 간단한 구조라는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문제에서 정해줬어요. 분자량이 가장 적은 구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안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퍼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둔 거지. 자, 먼저 제시문에서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탄소화소의 결합 구조들부터 살펴봐야겠지. 그치? 그래서 수소 원자는 한 쌍의 공결합, 결합선 한 개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원자는 네 쌍의 공유결합선을 가질 수 있고, 산소는 두 쌍의 공유결합선을 가질 수 있다. 요거부터 이제 확인을 해준 거야. 물론 요거는 뭐 답안에 굳이 쓰지 않아도 구조식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은 답안에 뭐 쓴다 안 쓰다 가지고 점수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아니고, 꼼꼼하게 쓴다면은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출발하자라는 의도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수소는 결합선이 한 개이므로 한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한 원자와만 결합할 수 있고, 산소는 결합선이 두 개니까는 두 원자나 한 원자, 그치? 한 개의 원자하고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지. 한 원자와 이중결합을 하거나 두 원자와 단일결합 두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종류별로 일종의 이제 그 결합에 관한 그 경우의 수를 다루고자 하는 거야. 가장 간단하게 단일결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분자량을 가장 작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랬지, 문제의 목적은. 그치?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해서는 단일 결합을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는 이중 결합 하나 가지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되겠지. 분자량 자체가 줄어들 테니까. 그치? 가능하면. 그래서 공유전자쌍을 가능하면 많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분자량이 보다 더 작아질 테니까 그런 면에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간단한 구조를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한쪽은 H와 그리고 또 단일 결합에서 가장 간단한 산소의 결합은 한쪽은 수소와 결합하고 다른 원자와 나머지 원자를 결합하는 경우이다. 즉 OH 결합을 가지고 다른 결합에 단일 결합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산소의 이중 결합이나 아세산의 경우에처럼 OH 이런 결합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탄소는 결합선이 4개이므로 단일, 이중, 3중 결합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다른 원자와 4개의 결합선을 만들도록 연결하면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옥텟 규칙에 관해서 옥텟 규칙과 그 다음에 결합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쓴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답안에 굳이 완전하게 뭐 이런 부분들을 꼭 설명해야 되는 그런 요소는 아니야. 알겠지? 답안의 결과물로서 이건 정확하게 표현되면 돼. 가장 결합선이 많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최소 한 개씩 포함되는 구조, 가장 간단한 구조를 보자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가장 많은, 그리고 반드시 탄소와 수소, 산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 알겠지? 적어도 하나씩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합수가 가장 많은, 결합선의 수가 가장 많은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을 생각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탄소에서 결합선을 최대로 몇 개까지 내보낼 수 있어? 4개까지 내보낼 수 있다. 그치? 이 상태에서 수소가 결합되어지고 분자량을 가장 작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수소가 결합되어지고 한쪽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되어지는 경우지? 그치? 이렇게 결합해서 여기에 H가 결합하거나, 혹은 탄소가 결합하고 수소 결합하고 그 다음에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거나. 근데 이렇게 이중 결합하게 되면은 여기에 수소 결합선이 산소에서의 옥텟 규칙이 지금 맞아 안 맞아? 산소에서 옥텟 규칙이 안 맞지? 그치? 따라서 여기 산소에 뭐가? 수소 결합이 하나 더 이렇게 진행되어져 있거나. 이런 구조가 가장 맞는 거 아니에요? 뭐가 맞아? 참 비공유전성을 2개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선생님 잠시 척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자량이 가장 작은 구조로서 단일 결합이나 이중 결합들을 가지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 너무 이제 오버해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사항을 준 거야. 자, 그래서 CHO의 세 종류의 원소를 적어도 하나씩 가지면서 구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OH가 포함된 구조, 지금 여기 OH가 포함된 이런 하나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구조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A, B, C 위치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수소나 산소, 그 다음에 탄소 등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중성의 탄소 화합물을 완성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간단한 뭐 원소라고 그랬으니까는 수소를 넣는 게 맞을 거야. 그치? 세 개 다. 자,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들.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여기서 뭐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위치, 기본 위치에다가 세 개의 위치에 수소를 다 배치하게 되면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들, 산소의 수가 많아지면은,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탄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느냐 0이 되느냐 마이너스 2가 되느냐, 요거 때문에 그런 거지. 따라서 수소가 많아지면은 탄소는 상대적으로 어떤 값이 커지게 돼? 마이너스가 커지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산소의 결합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탄소는 거꾸로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따라서 탄소가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의 수가 수소의 수보다 산소에 의한 산화의 수가 수소에 의한 산화의 수보다 몇이 작아야 돼? 2가 작아야 되겠지. 2가 더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그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봐. 수소에 의한 산화수가 수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수소의 개수만큼 플러스가 많아지게 되고, 탄소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증가하겠지. 수소하고 결합된 탄소는. 그치? 마이너스가 커질 테고, 대신에 마이너스인 산소가 많이 탄소 주변에 결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산소가 커지니까는 탄소는 거꾸로 플러스 값이 커지게 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생각해보자. 어떤 경우가 가능한지. 수소가 2개 결합하면 탄소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치? 수소가 2개 결합하면 탄소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걸 플러스 2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개 결합해야 돼? 산소가 나머지 2군데에 결합하고서 실제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산소가 2개 결합해가지고 마이너스 2만큼 산소가 더 가져가야 탄소가 플러스 2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런 조절 관계들만 잘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야. 자, 물론 이제 실제로 할 때는 좀 빠르게 계산이 되겠지만 설명해서 조금 천천히 할게요.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질 때는 A, B, C 모두의 수소가 올 때이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오게 되면은 얘가 얼마를 가지게 돼? 마이너스 2인 경우 딱 떨어지네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2이고, 그치? 얘가 플러스 1을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1이 있고, 플러스 3이고, OH 하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얘가 마이너스 2의 값을 딱 가지고 떨어지겠지. 실제로 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야. 그치? 가장 작은 구조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장 간단한 문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가지는 가장 간단한 분자가 지금 요 형태가 되겠지. 그치? 요거보다 더 간단한 형태 만들 수 있을까? 마이너스 2를 가지면서 탄소가? 뭐 수소가 하나도 없이 산소만 결합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없어? 수소 자체가 없으면 안 되지. 그치? 또 탄소 주변에 산소가 3개가 결합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탄소에서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OH. 그러면 탄소가 마이너스 몇이 되게 돼?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어지죠. 여기에 수소 하나 붙으면 어떻게 되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게 되지. 그러면 돼, 안 돼? 이것도 가능하지. 뭐 이거하고 이거의 차는 탄소수는 마이너스 2로 똑같지만은 얘는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왜 안 돼?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분자량이 가장 작은 구조를 갖다 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됐지?
됐어 안 됐어? 뭐 이상한가? 플러스 2 아니에요? 어? 뭐가? 아, 이 경우는 플러스 2네. 아이, 미쳤죠. 뭐가 이상하다. 나도 하면서 뭐가 이상하다. 그치? 여기는 플러스 2. 나중에 이제 이거는 좀 보겠네. 플러스 2에서 생각해도. 여하튼지, 이런 산소수가 많아지면은, 산소의 수가 많아지면은 산소수에 의해서 산화수가 변화될 수는 있는데, 산소의 수가 많아지면은 거꾸로 뭐가 증가하게 돼? 분자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되겠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산소의 수가 몇 개인? 가능하면 한 개인. 알겠지? 여러 가지 결합들에서 가능하면 산소의 수가 최소화되어지는 결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ABC 위치에 H 2개와 OH 1개가 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치? 그래서 H 2개와 OH 1개가 나 OH 그치? OH 1개가 아니라 OH 2개지. 좀 표현이 잘못됐네요. OH 1개가 아니라 OH 2개.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마치 OH, OH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때는 탄소가 어떻게 되어지게 돼?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가 플러스 2를 가지니까 낮은 것부터 맞춰주는 거였어요. 낮은 걸로 플러스 2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OH에 의해서 마이너스 1씩 맞춰가지고 이제 0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기본적인 구조에서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찾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경우는 가능하면 산소의 수를 어떻게 줘야 된다? 간단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산소의 수를 더 줄여줘야 되겠지. 그치? 최소화시켜서. 그럼 산소의 수가 최소화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결합하고 수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조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구조겠어? 두 번째 구조겠어? 그치, 여기서는 두 번째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야. 보다 간단한 화합물. 그래서 산화수가 0인 가장 간단한 화합물은 H2H2CO가 되었지. 그치? 자, 그래서 더 간단한 구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테고, 플러스 2가 되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다음으로는 플러스 2가 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먼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조금 이제 착각을 해서 앞에 먼저 살펴보는데, OH-가 3개 플러스 하나가, OH가 3개에 H가 하나면은 그대로 이제 플러스 2의 값을 가지겠지, 얘가. 그치? 전체 합이 0이 되기 위해서. 자, 근데 이거 역시도 이때 산소의 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산소의 이중결합까지를 활용하게 되면, 산소의 이중결합 하나가 내주게 되면 이중결합하면서 이 OH 2개가 산소 하나의 역할로 그냥 줄어들어 버리게 되지. 그치? 그러면서 OH 하나 살아남아서 플러스 2.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소의 이중결합이 존재해서 분자량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HCOOH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어지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0이 되어지는 세 가지 가장 간단한 구조란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거보다 C2, H2로 만들어서 하면은 분자량이 짧아. C2H2도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뭐야? C2 H2O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3중결합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H는 반대쪽이 그리고 이중결합. 어디에? 그럼 H를 H를 여기에다가 빼고 이중결합. 여기를 이중결합으로 하고 반대쪽 여기 뭐하고 모두? 여기에 O?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소방수가 다르죠. 왼쪽이랑. 근데 하나만 탄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얘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다가 2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 2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 2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보다는 분자량이 더 적다. 그치? 이 경우도 가능한가?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 두 개를 다 이야기할 수 있겠네. 예준이가 아주 독특한 경우를 잘 찾아내는구만. 응? 잠깐만. 요거를 이제 제대로 판단하는 거는 문제의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뭐, 다른 거보다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만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그치? 그리고 특히 이제 플러스 2인 구조에서, 플러스 2인 구조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는 이거보다 아까 전에 한 게 더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중성의 탄소 화합물로서 탄소 원자의 산화수가 플러스 2, 0, 2가 되는 가장 간단한 화합물의 구조식을 각각 제안하시오. 중성의 산화수 화합물로서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CHO의 세 종류의 원소 이루어진 중성의 탄화수 화합물에서 탄소 유혈에서 산화수는 플러스 2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 있죠. 설명하시오. 자, 가장 간단한 분들은 분자의 가장 작은 구조를 의미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에 가장 간단한 구조.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마이너스 2의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저게 확실하고, 문제는 이제 플러스 2에 대한 결정인데, 그래서 16, 12 24, 16, 32 16, 16, 32 42 16, 16, 32 44, 45, 46 이게 가능하겠네. 그치? 그래.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볼 때는, 지금, H2, C2O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능하거든? 그치?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에 초점을, 마이너스 2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플러스 2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탄소가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그치? 탄소의 산화수를 가지는 탄화수 화합물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분자량이 이거보다 더 작죠?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는 사실 여기서의 지금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가 있네. 탄소가 4개의 결합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탄소가 이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산소 대신에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산소가 2개지. 그치? 이 경우에 산소가 2개인데 산소 대신에 누가 들어가게 되면 탄소가 끼어들게 되면 분자량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들어오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산소의 수가 많으면은 분자량이 커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산소의 수를 더 줄이기 위해서 산소보다 분자량이 더 작으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탄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산소 분자량을 줄여서 분자량이 더 작은 화합물의 구성이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래요. 여기서는 요거는 좀 뭐 해설을 좀 수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가지는 플러스 2를 가지는 가장 간단한 구조의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준이가 얘기한 이런 화합물로 생각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할 것 같아. 만일 문제에서 탄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것도 답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대체 지금 사실 이 결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학교 측에서 예시 답안으로 지금 뽑아놨던 문제거든. 해설이거든. 학교 쪽에서 예시 답안으로 뽑아냈던 해설인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출제자가 여기에 변화에 있어서의 이런 양적 변화의 어떤 규칙만을 생각하고서 여기까지만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치? 탄소의 수를 제한하지 않은 문제의 조건 하에서는 지금 이게 가장 작은 가장 간단한 분자로서 플러스 2의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디에서 그 예시를 봤기 때문에 문제 1에서도 예시가 있었지. 그치? 네. 문제 1에서 아스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탄소수가 어땠어? 두 탄소의 산화수가 서로 다른 결합을 이미 예시로 우리가 한번 사용했단 말이야. 문제 1번에서. 그래 안 그래? 그치? 따라서 이것이 불가능하고 예외가 될 이것이 예외적으로 판단되어서 이게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예준이의 그런 내용이 생각한 내용이 이건 맞을 것 같아. 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선생님들 요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텐데 혹시라도 뭐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게 사실 이제 논술 문제들이 이렇게 풀다 보면 특히 과학적 문제들도 그렇고 수리 논술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그래도 별로 없는데 과학 논술에서는 학교 측의 어떤 예시 답안이라든지 혹은 문제의 구성에 있어서의 이런 조건들이 문제 구성 조건들이 아주 정확하게 엄밀하지 못한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처럼 보여. 앞에서도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지. 다만 앞에서는 이제 재심은 가나 다에 뭐 근거해라. 조금 억지스럽긴 해.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가나다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여되는 어떤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가나다를 갖다 어느 정도 깊이로 연결해 써야 되는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간혹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이런 결과를 내온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논술 문제에서는 그래도 종종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술 수업이 가장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야. 지금도 봐봐. 학교 측에서의 어떤 예시 답안은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실제로 다뤄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를 논술 시험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시험 쳤을 때 학교 측에서 이런 식으로 예시 답안을 냈잖아? 이거를 아무리 뭐라고 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험 친 사람들의 성적상에서 어떤 변동이나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대학 측에서 구체적인 각각 개개인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발표를 해야 하네? 발표를 안 한단 말이야, 논술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수업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약간은 조금 이제 제시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내용들을 갖다 근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된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지만은 조금 이제 억지스러운 그런 요소들도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것만 옳다라고 항상 옳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오케이? 그래. 그러면 다른 내용들 없으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판단이 서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플러스 4가 그러니까 플러스 2보다 더 큰 산화수를 가지는 경우들이 존재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고서 있는데 문제 요구 사항 중에서 자, 이때 탄소의 그리고 이제 플러스 4가 되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 사실 아세산에서도 그래 안 그래? 그치? 아세산에서 이미 플러스 4가 되는 경우를 봤죠? 3이나 그치? 플러스 3이 되는 경우네. 이미 플러스 3이 되는 경우를 아세산을 봤으니까 여기서는 아세산을 근거로 해서 문제 1번의 결과와 연결시켜가지고 아세산에서의 얘처럼 플러스 2보다 큰 탄화수 화합물이 가능하다. 탄화수를 가지는 탄소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바로 인용해 쓰셔도 좋고 또 따로 특별하게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줘도 좋아. 알겠지?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ABC 위치에다가 모두 OH를 넣게 되면 OH 하나 붙을 때마다 뭐가 증가해요? 탄소는 플러스 1씩 증가하지. 그래서 OH가 사방에 4개가 다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게 돼? 탄소는 플러스 4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큰 2 플러스보다 더 큰 플러스 3이나 아세산의 문제 1번에서 아세산처럼 플러스 3이나 지금처럼 OH가 4개 결합해서 플러스 4가 되어지는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러한 예시 우리가 들어주면 이제 끝나겠어요. 물론 이 마지막 예시는 안 되지. 수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치?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 앞에 예시들은 가능할 거야. 됐지?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0-1번과 10-2번, 10-3번 문제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봤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